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빠르게 주택 관련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 해서 정책 보도 자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샬라샬라 별 영양가 없는 글들이고, 우리가 제일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PF 아니겠습니까? 허그. 지금 전세 사기가 미친 듯이 터져가지고 그 전세 보증도 지금 허그들이 다 하고 있고, 고가의 아파트 최고점의 가격에서 아파트를 사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고점에 사들인 아파트들이 지금 전국에 수백 채가 될 것입니다. 그런 허그가 또 이 PF 관련해서 10조였던 금액이 15조, 주택금융공사도 5조에서 10조, 토탈 25조까지 확대해서 PF 대출을 지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700위까지만 허그 쪽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거를 이제 폐지도 하고, 그 브릿지론이라 해서 그때 이제 토지에 대해서 10%는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브릿지론 하고 PF 넘어가고 PF 해서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시공사 시공 부담을 더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4.2조 정도를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공사 여기서 갖다 메우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부실한 건설 기업과 건설 현장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적으로는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신용평가원에서 나온 이제 고급진 보고서입니다. 연구원님들이 모니터링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급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시공능력평가 21에서 52 정도의 건설사 기준으로 해서 시공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인데, 18년도에서는 분양대금 연체 부분이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2021년까지. 그러나 2022년부터 금액이 폭증을 합니다. 8천억, 그리고 1.2천억, 1조 2천억, 그리고 공공주택 용지별로 필지별로 해가지고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41개 필지에 대해서 요 금액이 이제 발생된 것이고, 현재 2023년 8월에는 44개의 연체율이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됐답니다. 현재 건설사들 중에서 지금 요 파란색 부분은 양호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PF 보증이나 또는 대출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급공사에서 발생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서울권이나 수도권에서 확실히 이제 분양이 어느 정도 됐고 돈이 확실히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파란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 부분이 있긴 한데, PF 연체 부분도 PF 대출한 부분도 자산 규모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것이고요. 그에 반면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롯데건설은 주위와 위험 부분들이 포지션이 크게 구축하고 있다 보니 자본 대비 146%가 되는 겁니다. 대출 규모가 롯데건설 기준 약 5.5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조는 양호하게 이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 4조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 말까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시기에 건설사 롯데건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본 대비 약 190% 올라와 있습니다. 한양건설 중견기업이라 해야 되나? 도급순위 한 32에서 52 정도에 들어가 있는 한양건설인데, 여기는 대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본 대비해가지고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출 부분보다 크게 이렇게 튀어 있는 부분들의 건설사들은 좀 이제 일해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PF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 시공에 관련해서 신용이 개박살이 날 회사들은 요거 GS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신용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차후에 PF나 건설 이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사줄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바보들의 덤앤더머, 바보 건설사와 바보 금융사들이 합작을 해서 지금 아파트 황금알을 낳는 아파트를 쫓아서 힘차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3.9%인데 저축은행에서 대출 부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또 까다로워지다 보니 덤앤더머들은 증권사로 가가지고 덤앤더머 증권사와 덤앤더머 건설사들이 현재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건설사 줄도산이 PF 문제가 또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랴부랴 국토부에서 또다시 한번 PF 부분들을 우리 세금으로 다 갖다 불을 껐습니다. 지금 허그나 주택금융공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 얘네들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마어마할 겁니다. 요거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지금 PF 부실 규모를 키우고 있는 꼴이다. 아니 씨발 내 세금 갖고 왜 건설사 아구창을 밥을 떠먹여 줘야 되고 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를 많이 들고 있는 기득권을 위해서 내 세금을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정부든 기득권이든 나발이든 그리고 그런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표를 주고 있는 정신 나간 틀딱이들 우리는 그렇게 달러와 고버스를 가지고 캐시 반대편에서 역플로우를 기대를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현재 유가가 95불 돌파하기 직전이고요. 95불 돌파하면은 115불까지 그냥 날아갑니다. 유가가 100불 넘어갔었을 때 부동산이 안 꼬그라졌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 튤립 전쟁 마냥 튤립이 미친 듯이 가격 올랐듯이 이번 해에 오렌지 주스 선물이 100년 만에 357불입니다. 75년간 200불을 넘어간 적이 없었던 오렌지 선물 가격이 현재 400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이제 한 병당 3만원, 5만원 막 이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렌지 주스 많이 드시고요. 달러는 언제 이렇게 올랐나? 1355불입니다. 1355원입니다.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쓰레기 같은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도 자빠지고 이제 11월달, 12월달 해서는 PF 문제로 해서 건설사와 금융관 함께 도산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10월달에는 건설사들 자빠지는 것들이 쬐끄만한 건설사들이 자빠지고 쬐끄만한 저축은행 또는 새마을금고나 뭐 그런 것들이 자빠져 나갈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건설사 자빠지는 부분을 우리 세금으로다가 갖다 막고 건설사들과 이제 그런 피해 부분들을 주택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기타 등등 국가기관에 전가시킨 부분인 것입니다. 건설사가 일을 못해서 금융사들이 병신짓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세금으로 우리 국가기관에다가 전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튼 뭐 이래나 저래나 금리는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가져가는 돈도 빌려가는 돈이니까 언젠가는 토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급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은 5% 6% 그냥 이자를 주는데 뭐 부동산을 굳이 사서 머리 지금 싸맬 필요 있나? 그리고 주식을 사서 고통받을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달러를 사세요, 달러를. 달러가 마음이 편합니다. 심심하니까 주식을 하는 거고, 부동산은 언젠가는 살 날이 올 거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이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